가수 송창식의 사망과 관련한 유튜브발 가짜뉴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10일 유튜브에는 가수 송창식 사망, 송창식 별세 등의 키워드와 함께 관련된 여러 영상이 게재돼 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MC 김동건은 가수 송창식의 아내가 오늘 오후 가수 송창식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가수 윤영주 김세환이 꾸 송창식의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동료 연예인들의 장례식 방문 장면과 과거 방송을 교묘하게 짜집기에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 카더라식 유튜브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명예훼손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들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한 뒤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창식 노래로 시대정신이 된 인천이 낳은 가객. 가수 이상의 가수 송창식. 한국 사람 치고 가수 송창식을 잘 모르는 사람은 아주 어린 세대를 빼고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이자 음악인이다. 한 번쯤 피리 부는 사나이, 왜 불러, 고래사냥, 사랑이야, 나의 기타 이야기, 맨 처음 고백, 푸르른 날 등 그의 손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노래가 동시대 대중들의 심금을 울렸다. 1974년부터 1980년까지 1977년 한 해만 빼고 MBC 10대 가수에 연속해서 선정되었고 1975년에는 최고 인기가수상과 최고 인기가요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기록만으로 송창식을 온전히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또 그를 두고 한때 인기 많았던 7080 대중가수 중 한 사람쯤으로 평가하는 건 그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송창식은 1947년 인천 신흥동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경찰 공무원이었는데 한국전쟁 통에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머니 역시 전쟁 직후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송창식은 천의 고아나 다름없이 성장했다. 그렇게 송창식은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신흥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 가기 어렵다는 인천중학교 입학시험에 합격했다. 이때가 1960년이었다. 인천중학교는 중학교 입시가 살아있던 그 시절 경기중학교나 서울중학교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경기도를 대표하는 명문 중학교였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가난해 공책을 살 돈도 없고 종이 한 장 구하기도 어려워 중요한 수학 공식 같은 걸 팔뚝에 적어야 할 정도였다. 친척 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얻어먹고 학교를 다녔는데 음악 수업 때 당시 음악 담당이던 양윤식 선생의 눈에 띄었다. 양윤식 선생은 성악을 전공한 분으로 당시 교장이던 기령이 선생께서 특별히 모셔온 분이었다. 어릴 때부터 목소리가 커서 아이를 잃어버려도 큰 소리 나는 곳에 가면 금방 어린 창식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중학교 때 담임을 했던 심재갑 선생의 회고에 따르면 음악적 재능이 남달라 무슨 음악이라도 한번 들으면 그걸 악보로 옮기고 스스로 작곡도 척척해서 주변에서는 한국의 모차르트라고 사람들이 평할 정도였다고 한다. 가난한 시절, 노숙자 같은 삶을 살다. 그런 그는 주변의 권유에 따라 서울예술고등학교 성악과에 원서를 내고 수석으로 합격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를 붙잡는 건 가난이었다. 1학년을 간신히 마치고 더는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렇지만 당시 제도가 한국전쟁으로 인한 군경유가족 자녀는 퇴학시킬 수 없다는 규정으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엄밀히 말해 학교 수업은 1년만 마친 셈이니 중퇴나 다름없지만 법적으로는 서울예고 졸업이 최종학력인 셈이다. 이때부터 송창식은 노숙자 같은 삶을 이어간다. 남의 집 헛간이나 창고, 역 주변에서 잠을 자면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일이라면 도둑질 빼고 무슨 일이건 했다. 공사판을 전전하기도 하면서 추운 밤을 홀로 버텨내는 일은 그의 일상이 되었다. 굶지 않고 어떻게든 밥을 먹는 게 그 시절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 사람이 가난하면 어느 때는 불만 같은 게 생긴다고요. 감정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도 생기고 그럴 때면 이거 내가 안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그거 갖고 싶어 하는 거보다 안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렇게 극한 상황에서 탈피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런 테크닉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익혔어요. EBS 방송 인터뷰에서 다행스럽게도 그는 지독한 가난을 겪으면서도 이게 고생이라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한다. 가난에 대한 자의식과 억눌림을 내면에서 스스로 극복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 와중에 손에 잡히는 책이나 신문 등 읽을 거리가 있으면 닥치는 대로 읽었다. 속독수 노이 몸에 밴 것도 이 무렵 경험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숙 생활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송창식은 추울 때는 숨을 크게 못 쉰다.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숨을 조금씩 길게 쉬어야 한다. 숨을 아주 잘게 쪼개서 조금씩 내보냈다. 하나 보니 호흡 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에는 어디서 옷이라도 얻어서 다음 겨울에도 입어야 하니까 그냥 입고 잤다. 한여름에도 몇 겹을 껴입어야 했다. 여름에도 그러고 다닌다. 그때 얻은 게 많다. 지금도 돈 못 벌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없다.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거다. 옛날에 노숙 생활할 때 비하면 이라며 덤덤하게 말했다. 송창식은 과거 클래식 음악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 돈이 없었다. 꿈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서울에 있는 예고에 가서 음악을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냥은 안 되더라. 최고라 생각했던 내 실력이 예고에 가니까 거의 꼴찌 수준이었다며 다른 애들은 실력을 차곡차곡 쌓아왔지 않냐. 나는 방법이 없었다. 혼자 공부해서는 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한스럽지만 클래식을 접었다고 씁쓸해했다. 또 송창식은 2명의 자녀를 입양하게 된 사연도 공개했다. 송창식은 자녀가 총 3명이 있는데 우리 부부가 낳은 아이는 1명이다. 2명은 우리 아내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가 미국에서 낳은 아이를 입양했다. 처형이 미국에서 허가하지 않는 불법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낳아서 데려오게 됐다고 밝혔다. 처형은 아이를 낳은 후 한국에서 입양을 추진했지만 미국으로 보내기 전 잠시 아이를 맡았는데 법이 바뀌면서 입양이 무산되면서 송창식이 입양하게 된 거라고. 그는 당시 직접 양육할 상황이 안 되면 법으로 양육권이 빼앗긴다. 와이프가 아이를 안았는데 안 떨어지더라. 쌍둥이 언니 때문에 입양하게 됐다고 고백했다.